코코마루 2급 실기 최신 기출 문제 17회 보시겠습니다. 문제 1 기본 작업 1, 2는 넘어가고 기본 작업 3부터 보시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워크시트에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어 생성된 데이터를 기본 작업 3 시트의 B3에서 J13 영역에 붙여넣으시오. 라는 외부 데이터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과목.수.txt고 외부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별되어 있다. 연료비는 조정하지 않는다 라고 나왔고, 외부 데이터 파일은 우리 문제지 제일 앞에 암호가 나타나는 위치에 보시면 외부 데이터 파일은 C의 OA 폴더의 파일명으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시험 치실 때도 항상 이 위치가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시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때는 셀 포인터를 제일 처음 셀 B3에서 J13이기 때문에 B3 셀을 클릭하고 가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클릭하시고 데이터 메뉴 탭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에서 텍스트 선택하십니다. 가져서 자, C 드라이브에 OA 폴더에 과목 점수라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작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나누기 마법사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집니다. 해서 우리 이렇게 뭉뚱거려져 있는 데이터를 나누어서, 근데 나누는 기준이 우리가 알려줬습니다. 뭘 가지고 나누라? 공백을 가지고 나누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비로 나누는 게 아니라 구분 기호가 있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 다음 그 다음에 구분 기호는 어떤 게 해당되느냐? 공백이다 체크해 주시고 나누시는 게 보이시면 다음,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3단계는 손대지 마시고 마침 누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집어넣겠느냐 라는 부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처음 셀을 B3을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그 셀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연료비는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손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최신 기출 문제 17회 문제 2 계산 작업 하시겠습니다. 자, 표 1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구하시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의 연도는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월은 주민등록번호 세 번째, 네 번째. 일은 주민등록번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다. 자, 주어진 함수 중에 알맞은 걸 선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열에는 생년월일. 자,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날짜 형태가 아니라 문자 형태로 뭉쳐져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걸 날짜 형태의 생년월일로 바꿔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함수들 중에 날짜로 바꾸는 함수는 date라는 함수입니다. date. 자, 함수 한번 보시면 date라는 함수는 우리 기본 함수 할 때 설명을 반드시 드렸습니다. 분명히 드렸습니다. 생각 안 나시면 기본 함수를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데이터 함수는 크게 인수가 3개인데 첫 번째 인수에는 연, 두 번째 인수에는 월, 세 번째 일 적어주시면, 요렇게 적어주시면 날짜 형태로 변환되어져서 나온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함수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오늘 연도를 1900 더하기 주민번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떼와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함수는 문자열에서 몇 개 잘라내는 함수이 뭐가 필요하다? MID. 해서 MID 첫 번째 연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월은 세 번째에서 2개, 일은 다섯 번째에서 2개 해서 갖고 오겠다라고 해서 MID 함수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MID 함수는 크게 첫 번째 어떤 문자열에서 어디에서 몇 개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야 되는 아주 많이 사용해 보신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큰 틀에서 보면 데이트 함수 안에 MID 함수가 연, 월, 일 3번 중첩되는 형태로 작성되어지겠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MID 함수가 3번 중첩되기 때문에 MID보다는 큰 함수인 데이터 함수부터 먼저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자, 연도는 여기 지시되어진 대로 연도는 1900 더하기 시키는 대로
1900 더하기 주민번호의 첫 번째에서 두 자리 MID 함수가 들어가야 돼. 괄호 열고 주민번호 D3에 첫 번째에서 두 자리 가지고 와야 돼서 수식을 직접 입력을 일단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작성하기가 조금 유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은 주민번호의 D3에 세 번째에서 두 자리 쉼표 넣어서 입력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에서 두 자리야. 그 다음에 네 번째도 MID에서 주민번호 입력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아래에 거 눌러서 위로 올리시겠습니다. 다섯 번째에서 두 자리 이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되어지고 자동 맞춤 기능을 이용해서 밑으로 채워 보시겠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시겠습니다. 자, 요 서식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손 바꾸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다. 더블 클릭해서. 쉬워 보이지만 데이터 함수는 자주 쓰지 않는 함수, 그 다음에 MID 함수를 직접 입력하셔야지 수월하시기 때문에 작성하시기는 조금 까다로운 함수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표 2에서 외국어가 80 이상이면서 일반 상식 또는 면접이 70 이상, 합격 여부가 합격, 이외에는 공백을 표시하시오 라고 하는 조건 여러 개의 if 함수인 작업입니다. 됐을 때 우리 조건 여러 개의 if 함수 푸실 때 먼저 결과는 합격이고 공백이다 라고 뽑아내시고 조건을 어떻게 뽑아내겠느냐. 조건은 크게 외국어가 80 이상이라는 조건 한 이면서이기 때문에 사실 큰 틀에서 AND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뒤에 나타나는 거다. 두 번째 조건은 일반 상식 또는 일반 상식 또는 면접이 70 이상 했을 때는 일반 상식 70 이상, 면접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또는으로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은 OR로 들어가줘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AND이지만 안에 조건에 OR 조건이 들어가는 AND, OR이 둘 다 사용되는 조건이 많은 형태의 if 함수가 되어진다. 벌써 여러 차례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으로 구조화가 딱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해서 OR 작업부터 하고 AND 작업, 그 다음 if 작업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작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먼저 OR 함수부터 작성을 하신다. OR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OR은 이 뒷부분, 자, 일반 상식 제2, 3이 70보다 크거나 또는 면접 작성하시기 힘들면 K3, 4를 누르십니다. K3을 4를 눌러서 화살표를 이동하셔서 70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확인하면 OR 함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AND 함수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면서 외국어, 자, 클릭하셔서 등호와 OR 사이에 AND 함수가 크게 묶여져야 돼. 더블 클릭 커서를 앞쪽으로 보내시고 fx 함수 삽입 가서 사실 이걸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지만 헷갈리신다면 이걸 잘라내서 두 번째 붙여넣겠습니다. 왜? 두 번째 조건이니까.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외국어 I3이 크거나 같다 80 이상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외국어가 80 이상. 그래서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된다. 확인. 하십니다. 자, 밑으로 채우기 하시면 true, false. 자, 우리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true일 때는 합격 아니면 공백, 등호와 AND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더블 클릭, 커서를 if 안쪽으로 옮기시고 fx 함수 삽입 들어가셔서 참일 때는 합격 아니면 공백 입력을 해주시면 큰 따옴표 2개. 그래서 확인하셔서 밑으로 내려서 더블 클릭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꼭 시험에서 푸셔야 되는 문제. 자, 3번 표 3에서 점수와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구하시오. 단 점수가 등급표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을 표시하시오. 등급표의 의미는 이거다 라고 나와 있으면서
자,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Hlookup, VLOOKUP, if, error, 인덱스 함수 중에 사용해라. 자,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는 Hlookup 함수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 점수표에 등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을 하라 라는 부분에서 Hlookup에서 점수를 찾아왔을 때 에러가 발생하는구나. 그랬을 때는 불합격하기 때문에 if 에러와 hlookup 함수가 같이 쓰여야 되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등급표에 존재하지 않는 함수가 나타나냐면 자, 처음 값이 10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0부터 99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0부터 99일 때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뭘 출력을 한다? 불합격을 출력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가셔서 D13셀을 클릭하셔서 어떤 거는 하셔서 Hlookup부터 적겠습니다. Hlookup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내 점수 C13을 찾아달라. 두 번째 어디서? 등급표 B24에서 E25 사이에서 찾아달라. 절대 참조. 바뀌면 안 되니 절대 참조. 찾아지면 등급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오고 이번에 찾을 때는 근사치과 비슷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항목은 비워두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B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채우기를 하면 에러가 나타난다. 이때는 뭘 준다? 불합격. 해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이라는 함수 if error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등호와 Hlookup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error 커서를 if error 쪽으로 옮기시고 fx 함수 마법사 가셔서 불합격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 붙여서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하시면 불합격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때 그 최소값이 100이기 때문에 100 이하가 에러가 난다라는 거를 일단 상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표 4, 4번 표 4에서 제품명이 세탁기이면서 판매량이 60 이상인 대리점의 수를 L25셀에 표시하시오.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대리점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럼 count if s 함수 중에 조건이 제품명이 세탁기이면서 판매량이 60 이상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함수를 써야 한다? count if s 함수를 쓰셔야 된다. 자, 해서 셀 포인트에 L25에 두시고 등호는 count if s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제품명이 I13에서 I23이 세탁기 이면서 두 번째 판매량이 K13에서 K23이 얼마 이상? 60 이상 하십니다. 그거나 같다 60 해서 다른 항목을 클릭하셔서 큰 따옴표가 붙여져야 하지만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진다. 그죠? 해서 확인하셔서 두 개 나타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표 5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 3위는 선발, 나머지는 공백으로 최종 결과를 표시하시오. if와 랭크.eq를 사용하고 순위는 오름차순으로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름차순. 자, 그럼 이때까지 한 거는 내림차순 큰 아이가 1등. 자, 오름차순 하시오 했기 때문에 랭크 함수 제일 마지막에 1을 적어주신다. 비워두면 안 되고 1을 적어주신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한 랭크와 if 함수의 조건식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선발 아니면 공백이다. 근데 조건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랭크를 구해서 이 랭크가 1에서 3, 다시 말씀드려서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선발 아니면 공백이다 라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자, 근데 랭크 함수가 이번에는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인수에 1이 들어가줘야 한다. 비워두면 안 된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랭크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F29셀에서 랭크.eq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하셔서 자, 평균 내 평균인데 이 29 전체 평균에서 F4 절대 참조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더입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 해서 1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해보시면 1, 2, 3이 어디쯤 존재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럴 때 조건은, 수식임정수 조건은 작거나 같아야 돼. 3등보다 작건이 같으면 선발 아니면 공백해서 등호와 랭크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 커서를 if로 옮기시고 fx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수식이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다면 참일 때는 선발, 거짓일 때는 공백해서 if 함수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하셔서 제일 밑에 더블 클릭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재신기출 문제 17회 문제 3 분석 작업하시겠습니다. 1번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어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에 대한 제품명, 별, 생산량, 불량품, 출고량의 평균, 오늘의 함수는 평균입니다. 평균을 가전제품 생산량 3, 4분기 표에 I13에서 K17 영역에 계산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함수는 평균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전체 H12에서 K19까지 블럭을 씌우시고 데이터 도구 통합 들어가십니다. 하셔서 오늘의 함수는 평균이야. 자 참조 클릭하셔서 1분기 전체 블럭 추가 표 2 전체 추가 표 3 전체 추가 하시고 첫 행과 왼쪽 열에 레이블이 있으니 구분해서 갖고 오시오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출장비 지출 내역표에서 식대가 다음과 같이 변동할 경우 직위가 과장인 사원들의 총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름부터 정의하시겠습니다. B15 셀 클릭하셔서 이름 상자에서 식대라고 이름 정의하시고 I4 부분에 이름 정의를 이민주 해주시고 다음 I9 부분에 이름 정의 강호동 해주시고 I12에 이름 정의에 백두희 해주십니다. 이름 정의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 작성하시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식대인상, 식대인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식대인상 부분에 식대 부분 B25 식대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예측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십니다. 가셔서 추가하십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식대 인상 하십니다. 변경 셀은 이미 지정되었고 확인해서 2만원으로 입력한다. 확인. 그 다음에 추가하셔서 두 번째는 식대 인하 하십니다. 해서 변경 셀 지정되고 확인하시고 식대가 12,000원 해서 확인하십니다. 자, 그 다음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할 때 결과가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과장인,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총합계가 아니라 이민주, 강호동, I4, I9, I12 셀만 결과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자, 요약하십니다. 하면 지금 한 개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민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강호동 I9 클릭, 그 다음에 I12 클릭, 컨트롤 누르고 3개를 클릭 하셔서 확인 눌러주셔야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따로 지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 17의 기타 작업, 문제사 기타 작업, 매크로 기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 17의 차트 작업하시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모델이 C4029인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고 마진율의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기능 꺾은 선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모델이 C4029인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들어있는 내용이 판매이익 마진율입니다. 자, 해서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하실 때 판매이익 마진율 부분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C4029와 판매이익 마진율 부분만 블럭을 씌워서 컨트롤 C 하셔서 차트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진율 데이터 계열의 차트 표식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을 선택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진율을 선택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마진율은 저기 작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선택하기가. 자, 이럴 때는 우리 그전 버전의 마진율을 반드시 선택하고 들어가야 했지만 지금은 판매이익을 선택을 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셔도 콤보 차트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이때 우리가 마진율에서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진율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 주고 자, 그 다음 보조축을 세운다 작업을 해주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택하기 수월한 항목을 잡고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면 만들어지겠다. 자, 그 다음 2번 데이터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고 글꼴 굴림체 크기 17 굵기로 지정하시오. 자, 차트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 클릭, 차트 제목 클릭해서 자리 선점하시고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셔서 핸드폰 판매 현황 엔터. 자, 그 다음에 선택된 상황에서 홈 메뉴 탭에 글꼴 부분의 굴림체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7 엔터 그 다음 굵게를 지정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마진율 데이터 계열 중 S4013만 마진율은 꺾은 선 표시입니다. 자, 마진율에서 표식이 있는 거 보세요. 자, 마진율에서 데이터 계열 중 S4013만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되라. 꺾은 선형에서 근데 오른쪽으로 표시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를 싹 가지고 가셔서 마진율 요소 S4013이라고 나타났을 때 천천히 두 번 클릭, 한 번 클릭, 한 번 더 클릭해서 선택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로 가셔서 오른쪽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선택되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조 세로 축값의 주 단위를 0.1로 지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세로축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은 주, 오른쪽은 보조 되었을 때 마우스를 싹 가지고 가셔서 보조 세로축, 세로 값축 나타났을 때 빠르게 더블 클릭 따닥 작업을 하십니다. 자, 하셔서 이 부분에서 제일 오른쪽 축 옵션 들어가십니다. 가셔서 축 옵션 부분에서 주 단위 1, 0.1 지정해 주십니다. 다른 데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겠습니다. 해서 마우스의 차트 영역에서 빠르게 더블 클릭 따닥 작업하시면 차트 영역 서식이 나타나고 테두리 가셔서 둥근 모서리 클릭해 주시면 둥근 모서리가 지정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